자판기가 앞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TV하고 결합을 시켜갖고 하나 된 형태를 만들면 거기서 셋톱박스도 없어지고 아마 인터넷 공유기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앙 통제 장치에서 대신 자판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자판기에다가 음성으로 말을 하면 거기서 음성 명령도 가능한 이렇게 자판기 만드시 이게 키보드 자판기가 아니고 키보드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타자를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타자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이렇게 소프트 키보드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키보드하고 음성 명령이 가능한 이렇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결합 이것을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번호를 치면은 이제 그쪽 동영상 제 방식의 컴퓨터하고 거기 모니터하고 결합한 TV하고 결합한 형태에서 기존의 케이블 사업자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유튜브처럼 소프트 인터넷선을 통해서 아주 자체선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체선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처럼 이렇게 유튜브처럼 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방송 채널에 100개다 200개다 하는 건 동영상을 쭉 유튜브처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영화 같은 거나 음악 서비스도 이렇게 수백 개 놓고 동시에 그 선택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방식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따다 해서 이렇게 케이블 TV에서 홈쇼핑이라든지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 배송 유명 음식점 주변에 배송 서비스라든지 세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오토바이 퀵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부름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파출부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런 앱들을 그것을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홈쇼핑 같은 것도 괜히 채팅 방식도 그것도 채팅 앱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전화번호가 다 되고요. 이런 TV에는 전화번호가 이제 유선 TV가 아무래도 좀 약간 더 이게 좀 유선 TV도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는데 유선 TV가 좀 세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선 TV가 아니라 유선 그 전화기. 마이크로소프트도 공짜로 전화 제공해주고 페이스북도 공짜로 제공해주는데 아마 케이블 TV에서도 이렇게 공짜로 자기네들 전화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여기서 그 카메라가 안에 다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통해 조명력 켜고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은 지금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카메라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 각도를 틀리한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가 카메라가 그 안에서 렌즈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 각도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도 탑재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래서 영상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케이블 TV에서 그런 유튜브처럼 기능을 해서 영상 올려놓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렇죠. 케이블 TV도 아마 수백만 가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십만에서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노래방도 있을 수 있겠네요. 노래방이라든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판기가 아니라 키보드에다가 음성 기능을 같이 한 키보드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키보드에다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키보드 자체에 스피커를 대방식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스마트폰 저는 스피커 안에 여러 개 미니 스피커 구조가 달려 있어서 마을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를 해도 여러 개의 스피커가 있으면 소리가 증폭이 되죠. 그래서 그 일종의 네 번의 미니 전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스피커 안에 여러 개 스피커가 미니 구조로 들어가 소리를 증폭하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또는 주파수 발생기가 있어서 무슨 송수식인데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여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죠.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주파수 발생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한다면 하나는 비밀번호, 인식코드,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각 부품과 평강 비디오폰, CCTV, 블랙박스, 가전들, 조명, 보일러 이런 식으로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전파를 송수식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나 미니 스피커 들어가 있는 구조는 그 진동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 진동판이 여러 개인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소리가 증폭됩니다. 여기서 축에 구리선 감아놓은 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바꿔놓고 서로 그 굵기가 같은 구리선도 같이 섞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는 그래서 최대한 선을 여러 개 내려서 여러 개의 스피커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다 이렇게 서로 연구 자석을 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연구 자석을 360도로 서로 360도나 뒤편에 배치하신 어디에 배치하는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배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 밑에 축을 이런 것을 달려 있는 구조를 밑에 여러 개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YTN에서 하는 저 태양광에다가 그 밑에 이렇게 달아놓는 장치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아마 그런 기술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전은 이제 안 하겠죠. 회전은 회전하는 방식도 있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다 이렇게 연구 자석을 이렇게 전기를 회전하는 방식이면 회전축에 연구 자석이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고 그 주위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구 자석들이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축을 이렇게 작은 모터를 통해서 돌리는 구조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모터를 통해서 돌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 실린더 행정 방식으로 폭발 이렇게 수소산소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린다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갖고 돌려도 되고요. 태양빛을 받아갖고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돌려갖고 전기 생산하는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죠. 이게 반도체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나노 입자 크기로 서로 굵기가 틀린 나노 입자 연구 자석들을 배치해 놓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 구리선을 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전력을 걸어주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제가 이렇게 비행체 같은데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태양빛으로 이렇게 먼저 전력을 받고요. 태양빛을 전력을 받고 그것을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를 돌리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으로 할 때는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360도로 회전축에 감아져 있고 위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과 여러 연구 자석,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여러 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이 여러 개 들어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여러 개의 사이즈의 대중소라든 여러 개 사이즈의 연구 자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넣고 전기를 생산해서 하루에 24시간 이론적으로라면 그렇죠. 무인이라면 한 1년 내내 또 있을 수 있어요.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위성에서도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위성 같은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자체적으로 태양빛을 받아가고 기초해갖고 이것을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이것은 전기차 같은데도 전기차나 휘발유차나 경유차 어떤 것이든 이렇게 그냥 그 회전축 돌아가면 어차피 놀고 있는 거기다가 연구자석 여러 겹의 연구자석 배치하고 운통형으로 해서 여러 겹의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하고 또 연구자석들도 여러 겹을 해가지고 여러 겹의 연구자석 두께가 틀린 것을 배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이거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웨어러블에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곤충 로봇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곤충 로봇도 전기를 생산하면서 다니면 무한 다니게 되는 거죠. 태양빛을 통해서 기초 전력을 생산하고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전력을 계속 생산하고 축적하는 충분한 축적만 되는 이렇게 용량이 좀 어느 정도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면 무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핵전지로도 할 수 있지만 합전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무한 곤충 로봇으로서 그냥 계속 무한히 다니는 거예요.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술 구조는 전 세계 제 기술 구조
지적재산권 특허 부분, ARM도 지적재산권만 형성해 전 세계에서 기술료를 걷어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독창적인 제 기술이면 어떤 데도 뭐 제 기술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저한테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징벌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법처리도 미국 같은 데서는 가능하죠.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세관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물건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구조를 가진 나라는 다른 나라가 쉽게 공개 기술을 모방해버리면 설 자리가 없죠. 네. 수출이 할 데가 없습니다. 수출을. 똑같은 기술을 쓰는데 뭐 국가 차원에서 기술자 초빙해서 중국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공장 만들고 그렇게 뭐 저가 중가라도 제품 자리 차지하면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은 제기술 만약에 이론적으로 제기술 구조로 싸운다면 그 공급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미 달러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뭐 무역 적자 미국과 영국의 무역 적자 정도 엄청나게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 방식의 의학은 전 세계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한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방식의 여러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나가면 사실상 기술을 획득하지 않고 라이선스 사지 않은 데는 뭐 도둑질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 하시는데 공개 기술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상 기술이 구형 기술로 싸울 수 있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파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가 특히 그렇고 반도체 회사는 완전 파산이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가 기계 분야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라이센스를 획득하시고 기술을 사셔.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기술 장하신 분이 소송합니다. 제 기술은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거 알아낸 인류 최초의 사람. 거기서 전류층에는 파동적인 에너지, 자동적인 전기가 흐르고 있고 태양전지도 이렇게 파동적인 식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선 자체도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굵기가 틀린 그런 전선 구조로 전력을 걸어주면 파동 에너지가 파동적인 전기가 생기게 되고 전력을 태양빛을 전기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기둥을 세워서 반사판처럼 해서 집중시킬 수도 있고 블록 렌즈 같은 거 세워서 빛을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기둥을 세워갖고 사방대 빛을 모아줍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그런 금속판을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수백 장, 아주 얇은 크기로 만들어서 수백 장을 겹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열 발열 때문에 절연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통로만 놔두고 다른 다 절연만 발열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연 구조는 뭐냐면 그 반도체 적층할 때도 반도체가 이렇게 3D로 해가지고 적층해서 올라갈 때도 이런 절연 구조를 선택해서 올라가시면 제 기술 구조답니다. 그 절연이 뭘로 됐든 간에 절연 구조를 통해서 발열을 해결하고 이 기술이 아마 반도체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 구조는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코팅, 이렇게 뭐 유리석용 코팅이나 의류 방수잖아. 아니면 욕실용 그레이징 상공이나 어떤 형태의 절연 구조를 가지게 되고 발열 문제를 그로서 차단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반도체 기술에 사용하셔서 적층하시면 3D 반도체에서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속 배터리는 태양전지 콘덴서 배터리가 될 수 있는데 서로 입자 굵기가 대중소 이런 식으로 입자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자 굵기는 입자는 알갱이 크기로 해서 이렇게 쭉 서로 전기선 구조로 놓고 그걸 하나의 판으로 금속 농약을 부어가지고 하나의 판으로 만듭니다.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수백 장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진 채 서로 겹쳐 놓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대중소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여러 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전기를 강하게 축적할 수 있으며 전체를 절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배터리 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 개로 결합을 하면 전원 공급기가 됩니다. 배터리가 되면서 콘덴서도 될 때 아주 미니 큐브로 만들어 나갔고 전기를 축적할 수도 있고 이것을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들거나 슈퍼 다이오드로 만들 수도 있고 슈퍼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게 다이오드로 하는데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선 놓고 동그라미나 네모 반도체 같은 데서는 기판 같은 데서도 동그란 네모나 이렇게 전기선보다 약간 기존의 구리의 선보다 두터운 것을 만들어 나갔고 여러 개를 배치해서 전기를 줄다리게 해줍니다. 작은 거에서 큰 데까지 오니까 일단 동그란 걸 3개를 찍어준다든지 네모난 걸 2개를 찍어준다 3개를 찍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력을 유도하는 장치가 이렇게 슈퍼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